우리 아기 이모한테 올까요? 비행기 안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기에게 낯선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토록 의심했던 그 여성에게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자의 상실을 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9개월 된 아기를 통해 만났고 오해와 질투, 그리움과 용서를 거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작된 30분의 인연이 평생의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우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주도 건축 프로젝트 현장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행기 탑승 전부터 서연이가 고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민우였습니다. 회사 경영도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도 문제없이 처리했죠. 하지만 9개월 전 아내 수진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서연이를 달래려는 손길은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여성이 갑자기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프라이드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움이 절실했죠. 지혜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거든요. 아이들 다루는 건 익숙해요. 그 말에 민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건넸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몸이 지혜의 품에 안기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태양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함이 몸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거든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지혜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아기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압 때문에 귀가 아픈 것 같네요. 지혜의 손길이 서연이의 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자 신기하게도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의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 작은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상을 찌푸리던 사람들의 표정에도 안도감이 번졌죠. 민우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낯선 여성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서연이의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9개월간 수많은 베이비시터들이 왔다 갔지만 서연이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딸 때문에 민우 자신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 여성은 단 몇 분 만에 서연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사실 지혜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건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1년간 제주도 한 작은 마을의 펜션에서 청소 일을 하며 숨어 살았던 거죠. 태양이를 잃고 남편 준호마저 다른 여자와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도망치듯 제주도로 내려갔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을 부르는 습관, 저녁이면 찾아오는 공허함, 밤마다 꿈에서 만나는 태양이의 미소. 그 모든 것들이 견딜 수 없어서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닥난 통장 잔고가 현실로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다시 일해야 했고 서울에서의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민우의 목소리는 경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민우는 지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에게도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는 지혜의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모성애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보였거든요. 오랜 시간 아이를 돌봐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민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혜의 몸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있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민우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지혜예요.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짧은 소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였죠.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잠든 서연이를 민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기가 다른 품으로 옮겨가는 순간 지혜의 가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태양이를 다시 떠나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민우의 진심 어린 감사에 지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이 짧은 만남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우와 지혜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데도 두 사람은 여전히 게이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지혜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두 어른의 복잡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죠. 일어나야겠네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를 다시 아빠 품으로 돌려주는 순간 팔이 허전해졌습니다. 터미널 복도를 함께 걸으며 민우는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지혜가 끌고 있는 낡은 캐리어와 조금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년 전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녀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여기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차량이 와 있어서요. 민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터미널 밖에는 고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서연이의 카시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지혜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지하철 타면 돼요. 지혜의 미소는 밝았지만 민우는 그 뒤에 숨은 외로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좋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언제 연락할지, 어떤 이유로 연락할지 애매했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손을 흔드는 모습만이 이 어색한 순간을 달래주었죠. 지하철 안에서 지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로 저장된 박민우라는 이름이 묘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이를 잃고 남편 준호와 이혼한 후 그녀는 모든 남자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태양이의 병실 옆 복도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던 모습,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 굳게 잠긴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예약한 고시원에 도착한 지혜는 관리인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방 다른 분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분명히 예약금까지 보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예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일 사장님이 와야 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혜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하룻밤 모텔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1년간 모은 돈이 서울로 올라오는 교통비와 당장의 생활비로 거의 바닥났던 거죠. 거리로 나온 지혜는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 때의 희망찬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1월 저녁에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집은 잘 찾아가셨나요? 그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지혜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민우의 목소리가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자꾸 보채요. 당신을 찾는 것 같아서요. 사실 민우는 집에 도착한 후부터 계속 지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평소와 다르게 보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신경 쓰였거든요. 9개월 전 수진을 잃은 후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와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그런데 오늘 만난 지혜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다루는 자연스러운 모습,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점심이나. 사실은요. 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숙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해둔 곳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하네요. 민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아요.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저녁이었고 그녀는 거리에 서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민우의 제안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인데 원래 서재로 쓰던 곳이에요. 지금은 비어 있거든요. 민우도 자신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거든요. 독립된 화장실도 있고 문도 따로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혜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장 갈 곳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르는 남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오면서 지켜온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와 헤어질 때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죠. 민우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임시로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만요. 전화 너머로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또 울어요. 제가 볼게요. 지혜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조급해졌거든요. 정말요? 정말 와주시겠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우의 집 주소를 듣는 순간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성북동 고급 주택가였거든요.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동네 말이죠. 하지만 이미 택시는 출발했고 서연이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떨림이었을까요? 택시가 멈춘 곳은 지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건물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잘 정돈된 정원을 비추고 있었죠.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지낸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낡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민우가 서연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우의 안도감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시선은 현관 뒤쪽에서 나오는 두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이 집의 안주인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 아기용품을 든 채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 여사님, 최유리 씨. 오늘 비행기에서 서연이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민우의 소개에 장 여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20년간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낯선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장 여사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최유리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에게 다가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연이가 아까부터 계속 보채고 있어요. 체온도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최유리의 목소리에는 자신만이 서연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은근한 주장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지혜를 보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우가 지혜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혜는 곳곳에 배치된 값비싼 그림들과 조명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거든요.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자 생각보다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소파와 책상 그리고 독립된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원래 제 서재였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민우의 설명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좋은 방을 자신이 써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방에 짐을 풀기도 전에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혜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계단을 내려가자 최유리가 서연이를 안고 애써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최유리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지혜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면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최유리가 마지못해 아기를 지혜에게 넘겨주자 서연이는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혜의 품에 안긴 순간 울음이 멈추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지켜보던 장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서연이만큼 까다로운 아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오자마자 아기가 이렇게 쉽게 달래지니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우 사장님이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를 지켜본 장여사로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가 못마땅했습니다. 더욱이 사장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9개월 전 수진이 죽고 난 후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시선이었거든요. 서연이를 안고 있던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양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작고 따뜻했었죠. 태양이가 3살이 되던 해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힘든 시간들,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모양이었죠. 네, 괜찮아요.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요. 서연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민우와 지혜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 여사는 이미 퇴근했고 최유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내일 어린이집 면접이 있다고 하셨죠? 민우의 질문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면접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1년간 일을 하지 않았던 공백 기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느 어린이집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남에 있는 해님 어린이집이에요. 급여가 좋다고 해서요. 지혜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사실 급여보다는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민우는 지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서연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봐주는 그녀의 모습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9개월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수진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서연이가 지혜에게 보이는 애착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민우의 격려에 지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최유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년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언젠가는 민우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서연이가 태어나고 9개월간 베이비시터 역할을 맡으면서 더욱 그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젊고 예쁜 자신과 달리 민우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다른 여성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지혜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유일한 정장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옷깃이 조금 낡긴 했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서 최대한 단정하게 만들었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1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다시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태양이를 잃고 난 후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연이를 안았을 때의 따뜻함을 생각하니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강남의 해님 어린이집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죠. 면접관은 40대 중반의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지혜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질문했습니다. 1년간의 공백기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혜의 목이 말랐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두려웠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진실을 완전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원장의 질문에 지혜는 잠시 태양이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 아픈 아이를 달래주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이 원장에게도 전해졌죠.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혜는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지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뻗으며 안아달라는 몸짓을 했죠. 하지만 최유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연이가 보채면서 지혜를 찾았거든요. 자신이 9개월간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장 여사도 부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와서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설거지에 신경질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사흘 후 해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합격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지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서연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아기가 괜찮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단순히 신세지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지혜는 설레는 마음으로 해님 어린이집에 출근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었거든요. 모세반 담당이 되어 15명의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강지혜 선생님이에요. 원장의 소개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양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만 지혜는 담담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녕, 친구들.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지내볼까요? 자연스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이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지 못했는데 잘 지냈을까 걱정됐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출근 수고하셨어요. 서연이가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빨리 와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는 최유리의 품에서 몸을 뒤틀며 지혜에게 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최유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지혜를 찾으며 계속 보채서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지혜가 서연이를 안자 아기는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지혜의 얼굴을 만지며 기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오늘 처음이라 늦었네. 지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이가 옹알이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최유리와 장 여사가 자리를 비운 후 거실에는 민우와 지혜 그리고 서연이만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지혜의 무릎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두 어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출근 어떠셨어요? 민우의 질문에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금세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웠죠. 역시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서연이를 보는 모습만 봐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날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혼자서 몇 걸음을 걸은 거였죠. 서연아. 지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서 손을 떼고 비틀거리며 지혜에게 걸어왔습니다. 박민우 씨, 빨리 와보세요. 민우가 서재에서 급히 나와 보니 서연이가 다시 한번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서연이가. 민우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혼자가 아닌 지혜와 함께 보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최유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9개월간 자신이 돌봤던 서연이의 첫걸음을 저 여자와 함께 보다니 억울했거든요. 자신이 밤낮 없이 서연이를 돌보며 애썼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장 여사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유리 씨, 이래도 괜찮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장님도 예전 같지 않고요. 장 여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최유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서재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가 수진의 기일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우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한 감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수진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민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층 방에서 지혜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이의 첫걸음을 함께 본 순간의 행복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불안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우와 서연이에게 점점 더 애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는 여전히 애매했죠. 그냥 신세 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수진의 기일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의 묘소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지혜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며 민우를 배려했습니다. 이런 날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민우 씨, 아침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별로 식욕이 없네요. 민우의 목소리는 처량했습니다. 1년 전 이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출산실에서 들려온 서연이의 첫 울음과 동시에 수진의 심장이 멈췄던 그 순간 말이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수진 씨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지혜의 따뜻한 말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던 민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에 대한 그리움과 지혜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민우가 묘소로 떠난 후 최유리는 은밀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 의뢰했던 사립탐정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탐정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최유리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습니다. 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지혜 씨 3년 전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바로 이혼했네요. 그 후 1년간 제주도에 숨어 살았고요. 그게 다예요? 더 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었어요. 꽤 큰 돈이 오갔던 모양입니다. 최유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거네요. 최유리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부자인 사장님을 노리고 일부러 비행기에서부터 접근했군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고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유리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충분해요. 이 자료면 사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최유리는 서류를 꽉 쥐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간 품어왔던 민우에 대한 감정이 좌절될 순 없었습니다. 저 여자만 없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민우는 수진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연이는 잘 크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잘 돌봐줘. 너라면 이해해줄까? 민우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지혜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민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유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뭔데 그렇게 급해요? 강지혜 씨에 관한 건데요. 사장님이 모르시는 사실들이 있어요.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유리는 탐정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지혜 씨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혼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그 돈을 다 썼다고 하네요. 최유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사장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돈이 떨어져서 서울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사장님 비행기에서 하필 서연이가 올 때 나타났다고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요? 최유리의 말은 독처럼 민우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의 기일에 받은 충격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민우에게 이 의혹은 더욱 크게 다가왔죠. 장 여사가 부엌에서 나와 최유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서연이에게 다가가잖아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장 여사님까지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장님, 마님이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런 여자가 와서 집안을 이렇게 만들다니요. 장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요. 2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장 여사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민우는 점점 더 의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지혜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밝은 인사였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탁자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혼 내역, 위자료 금액, 제주도에서의 행적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 과거를 조사하신 건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접근한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유리의 말에 의심이 깊게 스며든 상태였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전 박민우 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럼 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숨겼죠? 위자료, 이혼 사유. 제게 말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많네요. 민우의 추궁에 지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기가 울어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민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아이 치료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인지 어떻게 알죠? 최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립탐정 자료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지혜는 최유리를 바라보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립탐정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조사했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픈 과거를 파헤쳤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는 차가운 목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반사적으로 서연이에게 가려고 했지만 최유리가 먼저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돌볼게요. 최유리의 단호한 말에 지혜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이는 최유리의 품에서도 계속 울면서 지혜를 찾았지만 지혜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강지혜 씨, 이제 나가주세요. 장 여사의 냉정한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장 여사님, 지혜가 민우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기일에 받은 충격과 갑작스러운 의혹들로 혼란스러웠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지혜의 눈에 맺힌 진실한 눈물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우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을 자격이 없었나 봐요. 지혜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 방에서 짐을 싸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양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지혜가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민우만 앉아 있었고 최유리와 장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지혜는 서연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잘 키우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차가운 밤 공기가 지혜의 볼을 스쳤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유리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고 민우는 멍하니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민우의 집을 떠난 후 찾은 곳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환기도 안 되는 답답한 공간이었죠. 캐리어를 구석에 두고 침대에 앉은 지혜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느꼈는데 지금은 다시 혼자가 되었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민우에게서 몇 번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의 집에서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떠난 후 사흘째였는데도 아기는 계속 보채며 울어댔습니다. 최유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유도 거부하고 장난감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서연이의 울음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9개월 된 아기가 이렇게 오래 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 울어. 최유리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만 밀려왔거든요. 회사에서 민우의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질문에 민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집중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지혜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 절망스럽고 상처받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비서 정태성은 사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민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별일 아니에요. 민우의 대답은 공허했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나요? 요즘 집에서 연락도 자주 오던데요. 정태성의 말에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최유리에게서 서연이가 계속 울고 있다는 연락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거든요.
우유도 안 마시고 밤새 울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민우는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죠. 어린이집에서 지혜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자꾸 서연이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왜 울상이에요? 5살 지민이가 지혜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 괜찮아. 지혜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지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우의 부재중 전화가 또 여러 개 있었지만 여전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장 여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를 내쫓은 후 집안이 더욱 엉망이 되었거든요. 서연이의 끝없는 울음, 민우의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찾게 되는 지혜의 자리까지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장 여사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가 오히려 집안이 더 평화로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최유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서연이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육아 방법을 찾아보고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해서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울음은 더욱 격렬해져만 갔습니다. 제발 그만 울어. 최유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자신이 원했던 건 지혜를 내쫓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역시 서연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흘째 계속되는 울음에 민우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장님. 최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통해요. 우유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요. 최유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서연이의 상태가 더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태성이 민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강지혜 씨와 관련된 일이죠? 민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장님 상태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계속 운다면서요. 정태성의 날카로운 관찰에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그분을 오해하신 건 아닌가요? 오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반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진심이었어요. 서연이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장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그랬습니다. 정태성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유리 씨가 뭔가 말씀드렸다고 들었는데요. 민우는 최유리가 가져온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과연 그 해석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태성 씨, 네 사장님. 강지혜 씨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정확한 사실만요. 민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최유리 씨가 가져온 자료 말고 진짜 사실이 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곳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정태성은 민우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하면서 사장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 씨 이후로는 말이죠. 사흘 후 정태성이 다시 민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강지혜 씨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최유리 씨가 가져온 자료는 사실이긴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자료는 맞지만 모두 아이 치료비로 사용했고 이혼도 남편이 먼저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태양이라는 아들이 백혈병으로 3년간 투병하다가 6살에 사망했더군요. 그리고 비행기 탑승도 완전한 우연이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혜 씨를 의심하고 상처를 줬다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사과하세요. 정태성의 조언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분도 사장님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민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해님 어린이집 앞에서 민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로 사과해야 할지, 지혜가 자신을 봐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울음소리를 생각하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지혜가 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모양이었죠. 강지혜 씨. 민우의 목소리에 지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박민우 씨? 왜 여기에?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 정말 큰 잘못이었어요.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지혜가 돌아서려 했지만 민우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했어요. 최유리가 자료를 왜곡한 거였어요. 당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한 건 그렇다 쳐도 저를 조사까지 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언제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제 모든 아픔을 다 털어놓았는데요.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연이는 잘 지내나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기가 걱정됐거든요. 서연이가 당신이 떠난 후로 계속 울고 있어요. 민우의 말에 지혜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닷새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아요. 당신만 찾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최유리 씨가 잘 돌볼 텐데요.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도 최유리도 그 누구도 말이에요. 민우의 절절한 말에 지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에게 당신은 엄마예요. 진짜 엄마 말이에요. 지혜는 서연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던 아기, 자신의 품에서만 편안해하던 그 모습이 선명했거든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민우의 절절한 말에 지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만은 서연이를 보러 가는 건 괜찮을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걱정이 자신의 상처보다 더 컸거든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와주세요. 민우의 안도감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지혜가 민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서연이의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며칠째 울어서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혜의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엄마를 찾은 아이의 울음 같았죠. 최유리가 안고 있던 서연이를 지혜가 받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뚝 그쳤거든요.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지혜의 얼굴을 만지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마치 어디 갔었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지혜의 말에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닷새 만에 보는 첫 번째 웃음이었죠. 최유리와 장 여사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연이가 잠든 후 민우가 최유리를 불렀습니다. 최유리 씨, 이야기 좀 하죠. 네, 사장님. 최유리의 목소리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죠? 사장님을 위해서였어요. 정말 위험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당신이 판단할 일인가요?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정태성 씨도 강지혜 씨가 진심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료를 왜곡해서 저를 속였습니다.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최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년간 품어왔던 민우에 대한 감정이 좌절되는 순간이었죠. 최유리 씨, 앞으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민우의 말에 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 여사와도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장 여사님. 네, 사장님. 장 여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20년간 이 집을 지켜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강지혜 씨를 받아들여 주세요. 이 집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장 여사도 며칠간의 혼란을 겪으며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서연이의 웃음소리, 사장님의 밝은 표정, 모든 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혜와 민우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서연이는 지혜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여자를 쉽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혜의 관대함에 민우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수진 씨 기일이기도 했고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최유리의 말을 들으니 혼란스러웠겠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믿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집에 있어도요? 아니라 꼭 필요해요. 저에게도 서연이에게도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강지혜 씨. 아니 지혜 씨. 저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민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지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당연하죠. 천천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지혜의 말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서두르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연이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다시 2층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풀며 이번에는 정말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장 여사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장 여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장 여사님.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집안을 흔들었으니까요. 지혜의 넉넉한 말에 장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요. 네, 장 여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죠. 최유리도 자신의 방에서 나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최유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혜는 최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서연이를 함께 돌보면 되잖아요. 지혜의 따뜻한 말에 최유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고 장 여사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요즘 정말 행복해. 지혜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고 민우와 저녁을 함께하는 일상이 소중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서 먼저 왔어요. 서연이는요? 낮잠 자고 있어요. 우리 잠깐 얘기할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지혜 씨. 네.
이제 우리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민우의 말에 지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려고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민우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장여사와 최유리도 함께였죠.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내요. 민우의 제안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의자에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 중에 장여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지혜 씨 덕분에 이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여사님, 제가 더 감사하죠. 지혜의 대답에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최유리도 이제 진심으로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서연이 예방접종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죠. 함께 가요. 지혜의 대답에 최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민우와 지혜는 서연이를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네, 왜요? 우리 셋이서 놀이공원 갈까 해요. 서연이 처음 데려가는 거예요. 민우의 제안에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좋아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태양아, 엄마 요즘 행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 내가 보내준 선물 같아. 넌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을 거야. 사랑해.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민우도 서재에서 수진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지혜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내가 보내준 것 같아. 고마워.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혜와 민우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 같은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 지혜가 서연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4개월이 되어 스스로 숟가락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지혜를 부르는 그 한마디에 지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우리 서연이. 엄마가 맛있게 해줄게. 민우가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가 서연이를 엄마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양이 이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소중한 호칭이었거든요. 오늘 남산타워 갈까요?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데리고 케이블카 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요. 날씨도 화창하네요. 지혜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는 동안 서연이는 지혜의 품에서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우리 집 보여요? 민우가 성북동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저기 어딘가에 있겠죠.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혜 씨. 네. 지혜가 민우를 바라보는 순간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지혜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도 진짜 엄마가 되어주시고 저에게도 진짜 사랑이 되어주세요. 작은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우 씨. 네. 저 같은 사람이 당신과 서연이 곁에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없으면 저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지혜의 대답에 민우가 일어나 그녀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두 사람 사이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와 환호를 보냈죠. 그때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지혜의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아.
그 말에 지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를 잃고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운명은 또 다른 선물을 준 거였습니다. 민우는 지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장 여사가 가장 먼저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님 지혜 씨. 제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요. 장 여사님 괜찮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지혜의 말에 장 여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유리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결혼식 때 들러리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꼭 부탁하고 싶었어요. 지혜가 최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수진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결혼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무덤 앞에 앉아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지혜라는 분인데 서연이를 정말 잘 돌봐줘. 내가 보내준 선물 같아.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고마워 수진아. 서연이 낳아줘서.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민우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도 태양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아, 엄마 결혼해. 박민우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서연이라는 예쁜 딸도 생겼어. 내가 보내준 선물이지? 사진 속 태양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항상 널 사랑해. 하지만 이제 엄마도 행복해져야 할 것 같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태양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고 최유리가 함께 했습니다. 언니,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최유리가 순백의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네. 지혜가 드레스를 입어보니 거울 속에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3년 전 태양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언니 너무 아름다워요. 최유리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유리야. 내가 들러리 서줘서 정말 기뻐. 민우는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태성이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지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마워요, 태성 씨. 당신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우의 감사에 정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신 모습 보니 제가 다 기쁩니다. 20년간 함께 일하며 이렇게 행복한 사장님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 그날 저녁 민우와 지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비행기에서 만난 지 1년 6개월째 되는 날을 기념하면 어떨까요? 민우의 제안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기념일 당저녁 민우는 집을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거실 곳곳에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 걸 다 기억해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요. 장 여사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혜 씨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분 덕분에 이 집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장 여사님 고마워요.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요. 지혜의 말에 장 여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유리도 서연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언니 그리고 사장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고마워 유리야. 넌 정말 소중한 동생이야. 지혜가 최유리를 안았습니다. 과거의 질투와 오해는 모두 용서되고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 민우와 지혜는 서연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로 정했어요. 장소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고요. 민우의 말에 지혜가 놀랐습니다. 너무 큰 곳 아닌가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싶어요. 당신의 어린이집 동료들, 제 회사 직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요. 민우의 말에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모두와 함께 우리의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태양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아,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해. 내가 축복해주지.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서연이라는 예쁜 딸도 생겼고 좋은 남편도 만났어. 넌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을 거야. 사랑해. 사진 속 태양이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민우도 수진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지혜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야. 서연이도 잘 키울게. 고마워, 모든 걸 이해해줘서. 장 여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20년간 이 집을 지켜왔지만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환영하게 됐죠. 최유리도 자신의 방에서 들러리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에 대한 감정은 이미 정리됐고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최유리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평화로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지혜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태양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자신이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주도 펜션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던 그때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습니다. 언니 준비됐어요? 최유리가 연핑크색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예쁜 신부네요. 고마워, 유리야. 내가 들러리를 서줘서 정말 기뻐. 화장을 마친 지혜는 웨딩드레스의 긴 베일을 정돈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양아, 엄마 봐줘. 오늘 예쁘지? 내가 축복해주는 거 알아. 지혜는 가슴속에 간직한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장 여사와 정태성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우의 회사 직원들과 지혜의 어린이집 동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자리에는 작은 턱시도를 입은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18개월이 된 서연이는 흰색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혜가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모든 하객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단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단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랑께서 서약해 주시겠습니까? 강지혜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연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맹세에 객석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서약해 주시겠습니까? 박민우 씨,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평생 당신 곁을 지키며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의 선언에 민우가 지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베일을 들어 올리고 부드럽게 키스하는 순간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손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음과 감동으로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혜는 단에서 내려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엄마 정말 행복해. 서연이는 지혜의 목에 작은 팔을 두르며 뽀뽀했습니다. 민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포옹하는 모습에 객석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 여사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정태성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유리는 단 옆에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혜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이 행복한 모습 보니 제가 다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서요. 회사 직원들도 민우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한 공간에서 쉬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지혜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반 전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게 이렇게 될 줄은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전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민우의 말에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세 식구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지혜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연아. 지혜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아니 자기야. 민우가 지혜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다시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줘서요.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새로운 가족의 첫날이 평화롭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태양이를 떠올렸습니다. 태양아, 엄마 정말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봐줘서 고마워. 넌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을 거야. 민우도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서연이를 세상에 데려와줘서.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내가 축복해주는 거 알아. 두 사람 모두 잃었던 사랑을 추억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후 지혜와 민우는 서연이를 데리고 태양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태양아, 엄마 왔어. 새 가족 소개할게. 지혜가 민우와 서연이를 태양이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박민우 씨고 이 아이는 서연이야. 엄마의 새 가족이야. 민우도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태양아 안녕. 내 엄마를 잘 돌볼게. 약속할게. 서연이도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고 마치 태양이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묘도 함께 찾았습니다.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지혜예요.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를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민우는 수진의 묘 앞에서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두 묘 앞에서 꽃을 놓고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네요. 맞아요. 상처를 딛고 찾은 사랑이라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민우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서연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 여사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지혜 씨 신혼 축하 저녁이에요. 장 여사님 고마워요. 항상 저희를 챙겨주셔서요. 최유리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간 이 집을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장 여사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장 여사님과 유리 덕분에 행복해요. 민우의 말에 최유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잖아요. 지혜의 관대한 말에 최유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침실에서 민우와 지혜는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반 전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요. 서연이를 안았을 때 운명 같은 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우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방에서 서연이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서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죠?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민우의 말에 지혜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작된 30분의 인연이 평생의 가족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태양이도 하늘에서 엄마의 행복을 축복하고 있을 것이고, 수진도 민우와 서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또한 따뜻한 선물도 준다는 걸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향해 세 식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